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성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함께 극복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셔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처럼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시 양평군 미래통합당 후보 김성겸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승적 판단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시고 후배를 위해 기꺼이 후보 자리를 내어주신 정병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과 혁신의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4월 15일은 미래통합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날입니다. 4년을 기다렸지만 국민적 체감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혁신과 혁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과 함께하는 핵심 공약으로 여주와 양평을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8대 핵심 공약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여주 양평의 미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 중심으로 자연이 경제이고 곧 자연이 돈임을 깨닫고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이미 지난 민선 4기, 5기, 6기 양평 군수를 지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여주 양평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자연을 어떻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의 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SOC 사업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5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자연과 사람, 생태와 문화 및 관광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즉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생활 SOC 사업으로 김성교가 생각하는 8개 핵심 공약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기존 경쟁 성장에 초점을 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관 시설 위주의 사업도 확장해 나가겠지만 여주 양평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성교가 생각하는 부러움의 땅 여주와 양평을 잇고 연결해 완성하는 국내 최고의 명품 행복도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따와 연결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 측면을 고려한 여주 사람과 양평 사람들의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통섭의 가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의 의미는 8개의 핵심 공약을 비롯한 모든 공약들이 여주와 양평의 동반상승이라는 프레임 속에 각 도시의 특성을 살려 여주다움과 양평다움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따와 그리고 연결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추후 핵심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떴다 김성경은 새로운 바람으로 제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되어 여주와 양평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선택을 받고 싶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4월 15일은 여주 시민과 양평 국민들에게 세상 바꾸는 힘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일보의 유진동 기자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지금 활동 중인 자유공화당의 변성근 후보나 이쪽 보수 통합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변성근 후보님하고는 제가 같이 인사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단지 또 우리하고 당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잘 이렇게 보수는 보수끼리 뭉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제일 우리 당의 목표가 문재인 정권 총론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고 또 강론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성근 후보하고 같이 한번 만날 계획은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트뉴스 임경수 기자랍니다. 현재 정병국 의원님이 변정 못 받으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이 바뀐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럼 보수를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병국 전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또 이렇게 도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또 이렇게 또 큰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또 제일 또 염려했던 출마에 대해서 또 확실히 불출마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 같이 새로운 보수당에 있던 그런 또 조직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를 또 여주 시민이나 양평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병국 국회의원님과 직접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한 3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요즘 마무리 인사 겸 또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주 양평에. 그러면은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언론에 정확하게 비춰지지는 않았지만은 또 우리 수도권에 또 우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의 내적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미디어신문 이상호 기자입니다. 일부 언론사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자주 이렇게
그런 일들을 접합니다. 제가 양평 군수 출마했을 때도요. 뭐 다 여기 언론인들 아시지만은 상당히 그 아주 골이 깊게 이 언론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공천을 받고 나니까 우리 또 이 국악연수원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이 양평이라는 곳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수원이라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에 박모모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양평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해서 연수원을 짓는데 도에서 5억 또 우리 자치단체에 꼭 부담이 있어요.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래 매칭 비율은 50%인데요. 5억인데 한 4억 3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법인에서 한 1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앙대학교 그 총장 시절에 그런 일들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국악연수원은 그 박범원 총장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를 받은 거를 요번에 이제 언론에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평공사권은 사실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계속 그 우리 공사 사장이 대줬는데 반은 잘 갚아오다가 반은 잘 안 갚아서 미수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찰에 알려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2013년도에 한 사기친 사람은 형을 7년을 받고요. 그리고 공사 사장은 자살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 부분을 이번 공천을 받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뭐 기사를 기자님들 다 아시지만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퍼날러서 제3자한테 또 그것을 퍼날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후보 비방죄 251조에 의해서 그것은 이것은 차단을 미리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그렇지 않으면 뭐 거기 내용 보면은 뭐 종합운동장 건립한 거 시작한 거 또 공사한 거 등등 해가지고 뭐 시리즈로 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괜히 양평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주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김성교가 이랬어? 이렇게 할 수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차단시키려고 고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골경계 화충구입니다. 좀 전에 그 후보자께서는 출마 변호를 통해서 여주 양평의 규제에 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후보자께서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면 국회는 여러 가지 상임위가 있습니다. 뭐 외교, 행정, 뭐 법사 이런 다양한 그 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고 싶었던 내용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미래통합당 공천 받기 위해서 공천 신청할 적에요. 너 상임위원회 어디로 갈 거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는 국토해양이 제일 먼저 썼고요. 두 번째는 농림수산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토교통에는 초선이 들어가기가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주 시민이 지능지역이나 경지정려지역 3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금을 내고 그 땅을 팔아도요, 서울의 강남권에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분통도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좀 잘 사는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생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도교통위는 SOC 사업만 잘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지역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초선이지만 상임위원회를 두 곳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보 양동민 기자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 현 정권과 지자체장 두 분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민주당을 뽑아줘야지 힘을 받고 지역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일원화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다 보면은 일방통행이 됩니다. 일방통행이 되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구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모든 정책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개인의 우리 국회의원 숫자를 그냥 늘려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안보나 경제나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돼가는 일들이 시각적으로 보나 표면적으로 보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지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자체 내에서 정말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크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맨 처음에 민선 4기 들어올 때 무소속 군수였었어요. 그런데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한나라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천 최고로 먼저 받았습니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지역이 발전하려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일보 홍성룡입니다. 38년 전에 이제 성립이 된 수도권 규제 관련 규제 개혁이 이제 우리 여주 양평의 큰 화두로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그 규제 개혁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독립된 우리 여주 양평만의 자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또 넘버원이 아닌 원의원의 그런 지역 특색을 살리지 않으면은 여주 양평은 항시, 상시, 이모양 이꼴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속에서 답답한 정도로 표현하면은 확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여주 양평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그 틀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자연 보존권을 해제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서 뭐 머리띠를 둘러매고 여의도에 가서 물폭탄을 맞아가면서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 양평에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꼭 제가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하고 또 그것이 전체를 다 풀려고 그러면 잘 안 풀려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시고 또 모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조금 지능지역, 예를 들어서 보호지역을 준보전 임지로 바꾸는 거 이런 등등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헥타로 풀 수 있는 것을 뭐 10헥타로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여주 양평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 경제 허진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재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거서부터 신년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찬반 논쟁이 있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여주 양평은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 거래자가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가. 여주 양평 계속 이 상수원 보호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걸 해제를 하겠다고 완화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지치는 거거든요. 여주 양평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약 국회 입장을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님비 현상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나 짓더라도 머리띠 둘러매야 되고 어디 뭐 하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잠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양평에 서종면이라고 있어요. 서종면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 큰 면적에.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가지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군수 그만두고 이제 여주도 제가 한 달에 한 거의 기름값이 200만 원 가깝게 들 정도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단지화 시설을 북유럽처럼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이런 부분처럼 우리 미래의 청소년을 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맨날 수당 주고 돈 뭐 실업수당 주고 이래서 끌고 가지는 성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사람들이 한 20-30헥타 쉽게 얘기해서 20-30헥타 정도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농업인으로서 다른 대기업보다도 더 중소기업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축사 뭐 이런 것도 단지화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으로 충분히 정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어디에 무슨 이런 회의가 있다. 그럼 거기서 샤워하고 딱 이렇게 또 양복 갈아입고 또 오시고 또 출퇴근을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은 맨날 님비 현상에 휩싸이고 또 이렇게 잘 되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